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솔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울릭스 그래머 동명사 1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동명사에 관한 본격적인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동명사에 관해서 그 기초 개념부터 여러 가지 그 용법까지 차차 알아봤는데, 이 동명사라는 것은 앞서 배웠던 투부정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개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마음을 좀 가벼이 먹으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념들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들을 꼼꼼히 해석해보고 외워야 할 표현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명사가 무엇이냐? 제가 이 동명사라는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뭔가 저와는 맞지 않는 어떤 생물학적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출발을 했냐면 바로 파충류와 포유류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 파충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파충류의 특징은 뭐냐면, 그쵸, 보통 얘는 알을 낳죠. 알을 낳고 동시에 또 비늘로 덮여 있다. 이 정도의 특징이 있죠. 다음에 포유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쵸, 새끼를 낳죠. 근데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나 털로 덮여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크게 생물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뭐 그렇게 정의를 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언어, 그러니까 이 동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어떤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품사 중에서는 대표적인 품사, 그러니까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명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 동사와 명사의 특징들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동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쵸,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루었듯이, 다시 말하면 형식 요소, 즉 문장 성분을 이끌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십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여기에 앞서서 이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뒤따라서 목적어 나오죠. 비동사라면 보어가 나오고, 만약에 자동사라면 목적어 안 나오고 수식어 바로 나올 수 있듯이, 또는 4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의 의미나 용법에 따라서 뒤따라서는 문장 성분들이 쫙 나열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는, 그쵸, 명사는 구체적으로 7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명사라는 것 이놈은 크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동명사의 개념을 소위 말해 빌드업 시켜드렸죠.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봐봐. 파충류와 포유류가 있는데, 이제 생물학자들이 생물에 관해서 곰곰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놈이 있다는 거야. 즉 뭐냐면, 알을 낳긴 하는데 그러면 파충류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가죽과 털로 덮여 있네? 이해되십니까? 다시. 알을 낳긴 하는데 이 생물은 가죽과 털로 덮여 있다고요. 비늘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수국류라 부른다라고 하죠. 다시 여기에서 어떤 논리 발전 좀 시켜드렸는데, 수국류는요, 파충류의 특성을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쵸, 포유류의 특성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중간 단계다라는 겁니다. 다시, 극단을 파충류와 포유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 중간에는, 그치, 수국류가 있다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이 동명사 있죠, 얘가 중간 단계라고요. 무슨 말이냐? 동사, 명사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명사라는 것은 마치 누구처럼, 동사처럼 뒤따라 문장 성분을 이끌 수 있으면서, 이거 이해되시죠? 뒤따라 문장 성분을 이끌 수 있으면서 마치 명사처럼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를 보고서 우리는 뭐라 부를 것이냐? 동명사라 부른다고요. 정리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생물학에서의 수국류처럼 동명사도 파충류의 특징과 포유류의 특징을, 다시 말해서 동사,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이끌 수 있는 동사의 특징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명사의 특징, 이 두 가지를 다 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봐. 동명사는 동사처럼 문장 성분을 이끌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보고서 우리는 동명사라 부르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쵸,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그에 앞서서 not을 붙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동명사의 기본 해석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Emil apologized for not keeping her promise 정도 되는데, 자, 에밀이라는 사람은 apologized, 뭐였습니까? 사과했다가 되겠죠. 자, 편의상 apologize for를 하나의 타동사를 좀 봐주시면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목적어 자리는 품사 누구 자리냐면은 명사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ing 보이십니까? 얘가 명사 자리에 있는 ing니까 얘 동명사네 해주셔야 된다고.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빡 오시죠? 동시에 또 이 동명사라고, 즉 동사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 동사가 보이잖아. 뒤따라서는요, 문장 성분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고요. keep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타동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her promise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결론은 뭡니까? 그치? not부터 promise까지가 이 apologized for라는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면서 동시에 그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가 적혀 있으며 동명사는 동사적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뒤따라서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 에밀이라는 사람은 사과했다. 근데 무엇에 관해 사과를 했냐면 하는 것에 관해라고 읽을 텐데 여기에 지금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사과했죠. keep promise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속 지키다 정도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외워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바로 그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관해 사과했다.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에밀이라는 사람은 사과했는데 아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관해 사과했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이 2번입니다. Thanks for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고맙습니다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for가 좀 중요한데 얘가 지금 전치사잖아. 그럼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라면은 명사 써도 되잖아요. 목적어는 명사 자리니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뒤를 보셔야 돼.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 봐봐. 보이십니까? 미가 보이죠? 미는 뭡니까? 우선적으로 이 미는 명사, 즉 대명사도 명사니까 이렇게 명사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이겁니다. 다시 이거를 약간 퍼즐 맞추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봐봐.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뒤에 뭐가 나오는데? 목적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품사는 명사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뒤따라서 명사가 하나 붕 떠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명사를 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명사를 써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invite 보이죠? 네, invite라는 동사를 딱 제가 적어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ing 형태로 고치면은 invitin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nvite라는 동사를 딱 적으면 이 invite는 누군가를 초대하다 뜻을 갖고 있는 즉 타동사라고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특성을 가진 동명사를 적어 주어야만 뒤따라서 이 명사가 목적어로 또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쓴 거 알겠어. 근데 명사가 하나 더 나왔잖아. 이 명사가 붕 떠버리고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이 명사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동사적 특성을 가진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inviting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봐봐. Thanks. 감사합니다. For. 뭐뭐에 관해서 전치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명사 자리인데 여기 지금 ing 나왔네? 그럼 동명사인 거 아시겠죠? 동명사. 다시 말하면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다 이 말입니다. invite는 누군가를 초대하다. 됐죠? 뒤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필요하죠. 다시 우리가 미를 적을 수 있는 것은 이 invite라는 동사가 목적어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돼요? 이 미를 쓸 수 있는 것은 목적어 자격을 받지 누구로부터? 이 invite라는 타동사. 애초에 이 동사가 없다면 얘는 목적어 자격을 못 받는다고요. 그럼 구조상 맞지가 않다고.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일단 다시 의미상은 여기까지가 다 되겠죠. 여기까지 inviting부터 party까지가 싹 다 이 전치사 for에 해당하는 목적어 되고요. 그래서 해석은 초대하다인데 나를 초대한 것에 관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invite A to B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A를 B에 초대하다, A를 B에 초대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to B 보이시죠? 자, housewarming party라는 건 그냥 집들이 파티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파티로 나를 초대한 것에 바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추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감사드립니다. 뭐에 관해 감사드리는 거냐면은 나를 초대해 준 것에 관해. 근데 어디에 초대한 거냐면은 집들이 파티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명사가 왜 틀렸습니까? 명사를 쓰는 것, 앞서서 전치사를 보게 되면 명사 쓰는 거 괜찮은데 명사는 목적어를 이끌 수가 없다고. 됐죠? 그래서 invite 명사를 쓰게 되면은 명사 연이어 나오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명사로 맞춰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3번인데 자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실현되죠.
바로 그와 같은 형태들을 보고서 우리가 적절히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우선 3번입니다. Enhancing your career.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 알겠죠? 되었습니까? 동명사 주어가 맞는데 해석은요. 당신의 직업 경력 또는 직무 능력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죠? 그것은 requires, 요구한다.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an ongoing effort,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도태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지 커리어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좀 더 괜찮은 회사, 나은 회사에 취직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그런 얘기죠.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커리어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것은 요구한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챙겨갈 것은 동명사 주어는 동명사로 출발하는 이 주어 전체는 그쵸. 단수 취급한다는 것이죠. 단수 취급. 되나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for learning is importan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 전체가 뭐다? 그쵸.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create, 만드는 것,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되겠죠. for, 뭐를 위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시나 이 ing도 동명사의 예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편의상 명사처럼 읽을게요. 그래서 학습 정도로 읽겠습니다. 자, 최종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학습을 위한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도가 되겠죠. 역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s부터 있네.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is important, 바로 중요하다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위한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뭐 재미없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재미없는 것도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5번입니다. 자, 5번에서 하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 유사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즉 앞전 시간에 투부정사 다룰 때 있잖아. 즉 투부정사 주어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복습을 좀 시켜드리면 우리가 투 동사 원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ing 동명사처럼 주어처럼 쓸 수 있다며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흔히 투부정사 주어는 그쵸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바꾸어 쓴다라고 배운 거 아니겠냐고.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투부정사와 굉장히 유사한 동명사의 그 주어, 동명사 주어에 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쵸 동명사 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잘 안 쓴다. 거의 안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쓰는 거 괜찮긴 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동명사 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는 거의 안 쓴다. 쓰는 표현이 굉장히 드물고요. 제한적이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번 표현 결론은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긴 한데 그냥 이 표현 자체는 따로 좀 독자적으로 외워달라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동명사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안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만 유독 이렇게 쓰더라 정도로 외워달라 말씀드렸다고요. 자, 그래서 5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It is no use. 자, 여기서 use는 명사로 소용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소용이 없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아니야. 그것은 소용없어. 여기에서 얘는 가주어가 되겠고 뒤따라서 to 이하는 그쵸. 진주어가 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ing 걸려있고 여기도 ing 걸려있으니까 둘 다 여기 지금 동명사 주어가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그것은 소용이 없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look back, 뒤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blame, 탓하는 것. 여기서 blame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비난하다, 탓하다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blame이라는 것은 타동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your previous behaviors 뭡니까? 당신의 이전 행동들 됐죠? 자, 초중에서 다시 합니다.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데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탓하는 것은 무엇을? 당신의 이전 행동들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looking부터 어디까지? behaviors까지는 동명사 진주어가 되고요. 사실상 이 동명사는 이와 같은 이 no use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동명사 주어는 진주어로 거의 쓰지 않아요. 쓰는 표현 4가지 정해져 있고 책에도 정리되어 있죠. 그 표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이죠. 2번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동명사. 그죠?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동명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크게 목적어는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목적어? 그치?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정말로 시험 문제에 빈출되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였죠. 즉 전치사 뒤 그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 쓰이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어려운데? 그치? 전치사에는 이런 놈이 있거든. 누구야? 전치사 투가 있다고. 딱 봐도 어렵죠. 왜요?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거, 그러니까 앞전 시간까지 배워왔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투 부정사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할지 또는 이때의 to가 전치사라서 뒤따라서 ing 동명사를 적어야 될지 바로 이것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to라는 것은 전치사의 to로도 쓰이며 투부정사의 to로도 쓰잖아. 그에 따라서 얘가 투부정사라면은 뒤따라서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 얘가 전치라면은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 ing 형태를 적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좀 결론을 지어드렸냐면은 그쵸. to 플러스 ing의 표현을 싹 다 암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책에 가득 실어 드렸으니까는 꼭 좀 to ing, to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것 그것을 꼭 좀 외워달라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렇고 일단 6번부터 한번 문장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에는 뭐 했냐면 denied, 뭐 했습니까? 부인했다, 부정했죠. 근데 무엇을 부정했냐면 볼 것도 없이 이때 ing는 동명사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deny ing를 좀 한 번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ing 하는 것을, ing 한 것을, 했던 것을 부정하다, 부인하다, 인정치 않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여기 knowing부터 어디까지, plan까지는 deny라는 타동사의 목적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고 클로에는 부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뭘 인정하지 않았냐면은 no, 알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죠. 타동사의 그 목적어 anything입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of가 나왔는데 이 of는 전치사로서 무엇에 관해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해? 그들의 계획에 관해. 추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클로에는 부정했는데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부정했죠. 바로 그들의 계획에 관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You should be extremely careful in investigating a crime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치사 to뿐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ing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전치사 플러스 ing 구조를 한 번에 좀 외워달라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냥 여기서는 해석만 좀 던져드릴게. 그러니까 in ing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음에 여기 지금 8번 문장에도 on ing 보이시죠? on ing는 그쵸. 바로 하자마자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7번 You should be extremely careful까지 당신은 should 이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extremely는 극도로 뜻인데 여기에서는 매우 정도로 읽을게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분석을 좀 꼼꼼히 해드리면 이는 전치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 전치가 됩니다. ing 동명사 목적어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하는 게 있어요? investigate는 목적어를 조사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됐죠? 아무나 범인이랍시고 잡아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겠나?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극도로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어떤 범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됐죠? 자, 다음에 8번입니다. On seeing the scene. 자, 여기에서도 그쵸?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동명사에다가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꼼꼼히 체크를 좀 해주시고 해석은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on부터 seeing까지가 수식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주어 he, noticed, 타동사까지.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따라서 지금 something had, 즉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생략된 한 단어는 접속사 대시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notice that을 한 번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은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는 알아차렸다. 무언가가 자 had pp 과거 완료 보이네요. 해석은요. 했었고 더 전에 그랬다. 여기서 고어 wrong은 잘못되다 정도로 외워주시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더 전에 그랬다라는 것을 그는 그 다음 과거에 알아차렸죠. 되나요? 자 여기에서 비동사의 주격보라고도 좀 취급을 좀 해주시고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는 알아차렸는데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무언가가 더 전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과거에 알아차렸다. 됐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 전치사 플러스 ing 표현을 암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on ing, in ing 나왔죠? 넘어가서 여기에 이것도 좀 중요해요. of ing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 번에 좀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명사 of
동사 원형의 ing, 즉 동명사까지 이렇게 좀 한 번에 외우는 게 참 좋은데 무슨 말이냐?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ing 하는 안명사라고 해석을 좀 해주십니다. ing 하는 안명사.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것을 동격의 동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g의 행위랑 여기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동격이다.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문장 한번 보면 he, 그는 뭐 했냐면은 포기했다. 근데 무엇을 포기했냐면 그 생각을 포기했죠. 집중.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인데 생각이라면 내용이 필요하잖아.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차를 구매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차를 구매한다는 생각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뭐냐면은 차를 구매하는 것이고 구매하는 것이 생각이잖아. 그래서 얘를 동격의 동명사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of ing는 동격의 동명사 외워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 번 더. 전치사 of가 나오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ing 동명사 목적어인데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by는 타동사에 그에 해당하는 어카가 목적어가 되죠. 다시 한번 해석. 그는 포기했다. 무엇을 포기했냐면 차를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He is an expert. 그는 뭐냐면 전문가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죠. 주어, 비동사, 주격부어. 자, 다음에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when it comes to를 따로 안 외우셨거든요. 자, 지금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뭡니까? 목적어에 관하여. 목적어에 관하여. 라고 해석하는 얘는 4단어짜리 전치사인데 하나 좀 주목할 것은 그쵸. 이때 to가, to 명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라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뒤따라서는 ing가 나와야지. 이해되십니까? 예, to 명사 to 아닙니다. 그래서 뒤따라서 동사원형 쓰면 안 되고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명사값인 동명사를 쓰는 게 맞고 comparing digital gadgets라고 하면 가전제품이 되겠죠. 예, 디지털 가전제품을 비교하는 것에 관하여 정도로 읽어주셔야 된다고.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는 전문가이긴 한데 뭐에 관하여서냐면은 바로 가전제품들을 비교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치사 플러스 ing 이 표현 꼭 좀 암기를 해달라 누차 반복을 드리면서 정말로 중요한 표현들 지금 제가 딱 한 번 실어드렸거든요. 잠시 멈췄다가 이것들을 정말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적으시든지 발음을 한번 해보시든지 해주시고 중요한 표현들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선 이겁니다. by ing 한 번에 들어가셔야 돼. 함으로써. 됐죠? 다음에 in ing는 하는 데 있어서 upon ing와 on ing는 ing 하자마자 다음 with ing는 ing 하면서 한 채로 다음에 좀 더 중요했던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거죠. from ing 뭡니까? ing 하는 것으로부터라는 직역적 해석에서 여기에서 부정 해석된다까지도 꼭 좀 챙겨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 모든 ing들이 그쵸 동명사다 챙겨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포인트 체크업 61이죠. 61에서는 A, B, C 중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거 한번 고쳐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A번은요. 이 dance and laugh 보이죠? 이것은 동사 표현이거든요. 즉 dance도 품사가 동사고 laugh도 동사인데 지금 여기에는 뒤따라 동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이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없으니 그쵸? 동명사로 고쳐주신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dancing이 되겠고 laughing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춤추고 웃는 것은 정도로 우리가 동명사로 처리를 해주시고 바로 그것은 can be heard. 바로 들릴 수가 있죠. in 어디에서냐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스페인의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결론 여기에 지금 동사를 쓰면 안 되고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좀 맞춰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elling the truth are 바로 틀렸죠. 왜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isn'이 맞겠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주어니까 해석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isn't, always 항상은 아니다. 자, 여기서 not과 always를 함께 쓰면 우리가 이것을 부분부정이라 부르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야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possible,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격보어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야. 항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 되셨죠? 자, 다음에 C번입니다. Having not to go to work every day made him feel excited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언뜻 보기에 틀린 게 없어 보이잖아. 근데 제가 예전에 조동사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have to라고 얘기할 때 이 have는 바로 본동사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본동사 have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have 뒤에 not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not을 첨가한다 이런 설명도 드렸고요.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동명사에서도 ing에 앞서서 not을 쓰는 것이다. 즉 부정표현 not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요. not having이 맞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면밀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 출근하다죠. go to work니까 출근하다인데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전체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것은 made, 만들었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챙겨주셔야 됩니다. 목적어 이가 동사원형 하도록 만들다. 그가 느끼도록 만들었죠. 근데 뭘 느끼냐면은 비동사의 일종이라서 이 feel이라는 동사는 오감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격보고 뭡니까? 흥분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만들었는데 그를 흥분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와, 매일매일 출근하니까 너무 좋은데? 라고 즐겁게 느끼도록,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었다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62번입니다. 역시 지금 A, B, C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used to다. 총 3가지 용법의 used to가 있는데 그 3가지의 used to를 정말로 면밀히 한번 구분을 해봐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짧게 한번 좀 적어만 드릴게요. 봐봐. 일반적으로 used to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used to는 뭐가 있냐면 be used to가 있고 뒤따라 동사 원형 쓰는 거. 다음 세 번째 used to는 뭐가 있냐면 be used to 다음에 뒤따라서 ing 쓰는 거. 1번은 여기에다가 좀 동사 원형 쓰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총 3가지 용법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애초에 이 3가지 용법 다 쓰는 표현이라서 시험 문제로 정말로 빈출되고 그만큼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에 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used to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규칙적인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조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사 원형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다음 밑에 거 2번은요 우리가 여기서 use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use의 뜻으로서 그 의미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해석은요 그치 사용되다죠. 사용되다 수동 해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 이하는 목적 해석이죠. 하기 위해 인 거 아니겠냐고. 됐죠. 그 다음에 3번은요 be used to ing는 한 번에 또 외워달라 말씀드렸죠. 해석은 ing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을 막 교차로 섞어가지고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A번, B번을 좀 바라보시면 뭐가 좀 더 중요한 것이냐면 제가 앞서서 그치 to가 있다면 이 to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투명사의 to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지금 그거 구분하는 거라고요. 즉 이때 to가 부정사의 to라면은 뒤따라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맞춰줬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to가 전치사라면은 동명사 ing로 맞춰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 A번, B번 문제는 해석을 해볼 문제다 이거죠. 자, 일단 위 거부터 한번 볼게요. she, 그녀는 is used. 바로 이용되었다, 사용되었다.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 주어일 때는요. 이용되다, 사용되다는 좀 이상하다. 이 2번 해석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면서 동시에 아, 그러면 3번이구나. 됐죠? 그래서 ing가 맞다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B번 볼게요. salt. 뭐느냐? 소금이 되겠죠. 소금은 is used. 괜찮잖아. 소금은 사용된다. 그럼 뒤따라서 to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 help가 맞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dealing이 맞고 help가 맞다 이거고요. 됐죠? 자, 그에 맞게끔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는 하는데 익숙하죠? 근데 여기서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이 두 단어를 하나의 타동사로 보게 된다면 뒤따라서 이렇게 목적어 찾아야겠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익숙하다. 됐죠? 온갖 종류. 그럼 여기까지만 편의상 목적으로 취급할게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익숙하다. 됐죠? in, 어디에서? 그녀의 직장에서. 그녀의 직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다반사고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말이고, 다음 B번입니다. 소금은 사용된다. 하기 위해입니다. 바로 돕기 위해. 자, 여기에 생략된 한 단어는 to가 되겠죠?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 help 뒤에는요, to 동사 원형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때 to는 종종 생략됩니다. 해석은요.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돕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돕죠. 자, 여기에서 역시나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make가 사역동사, 해석은 음식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소금은 사용된다. 흔히 소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소금은 사용되는데 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냐면은 돕기 위해 사용된다. 근데 무엇을 돕는 거냐면 만드는 것을, 여기 투생략이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데 뭘 만드는 거냐면 음식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아시겠죠? 이 정도다. 자, 다음에 C번입니다. we feel, 우리는 느끼는데, 자, 여기에 생략된 한 단어는 대시죠. 그래서 뭘 느끼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a poor chance, 기회를, 형편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죠. 그래서 형편없는 기회라는 것은 기회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낀다는 것이죠. 되나요? 근데 여기서 chance 보이십니까? 자, 선생님, 이거 on ing는 하자마자 바로 이상하죠? 즉, on이 아니고 of가 맞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명사 of ing 뭡니까? 동격의 동명사 해석은요. ing 하다는 기회, ing 할 수 있는 기회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winning 승소하는 거 어디에서? 네, 법정에서 아니면 소송에서. 소송에서 승소할 형편없는 기회를 당신이 갖고 있다고 우린 느낀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당신이 법정, 소송에서 승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느끼는데 당신이 형편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뭐 하는 기회냐면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형편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못 이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이번 시간, 이 동명사의 첫 시간도 다 마무리 해봤는데 아무쪼록 전치사 플러스 ing 구조 정말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들 꼭 좀 외워달라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ming enthusiasm backed up by whole sense and persistence is the quality that most frequently makes for success 정도가 되겠죠. 데일 카네기 누군지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약간 비유적인 말이긴 한데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면 자, flaming. 자, flame은 불을 붙이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얘는 지금 타동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enthusiasm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살짝 엎닫히시면 보이십니까? 어떤 주어다. 그치? 이 전체가 동명사 주어다 이렇게 좀 간주를 해주셔야 돼요. 분석을 좀 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동사 지금 단수 취급된 거 보이시죠? 동명사 주어. 그래서 열정을 불지피는 것,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사이에 있는 없고 한 번 더 처리를 좀 해드릴게. 자, 백드업이 나왔는데 일단 편의상은 얘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를 분사 구문이라 부르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면서. 근데 백업이라는 것은 지지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받다 수동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선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고 그런데 바이가 나왔는데 이때 바이는 전치사 의해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에 의해서? whole sense 뭡니까? 말의 감각과 고집이죠. 자, 여기서 약간 비유적인 어떤 느낌이 딱 드셔야 되는데 독해 되십니까? 말의 감각과 고집 어떤 느낌일까? 말은요, 말의 감각은 굉장히 민첩하죠. 어떤 그 반응 속도에 관련해서는 말이 굉장히 민첩하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런 다음에 뭡니까? 고집. 말의 고집이 어떨까? 달리게 되면은 멈출 재간이 없죠. 다시 멈춰라고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물론 훈련받은 말이라면 바로 멈추겠지만 말의 고집이라고 얘기한다면 고집이 세다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민첩성의 감각과 말들의 그 고집샘에 의해서 지지받으면서 이거 의역하면은 마치 말처럼 고집이 세고 마치 말처럼 재빠른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 특성들에 의해서 지지받으면서 flaming enthusiasm 뭐 하는 거? 열정에 불을 지피는 거. 열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거잖아. 거기에 불을 지피긴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서 지지를 받는 거냐면 거기에는 마치 화력 지원이 잘 된다는 거지. 무엇으로써? 그치, 민첩함. 그리고 지칠 줄 모름. 됐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미친 듯이 한다는 거야. 그렇게 불을 지피는 것은 이다. 뭡니까? 더 퀄리티, 어떤 특성인데 어떤 특성? 자, 여기서는 이 대식이 결론적으로는 뒤따라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most frequently는 여기서 최상급이죠. 그래서 가장 자주, 가장 빈번하게 만드는 퀄리티, 특성이다. 여기서 make for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make for는 목적어를 이끌다, 도출하다 또는 목적어 쪽으로 기여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성공 쪽으로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볼게요. 잘 들어봐.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
근데 지지받으면서, 근데 뭐에 의해서 지지받는 거냐면은 말들이 갖고 있을 법한 그러한 민첩성과 말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고집센 특성들, 이해되셨죠? 바로 그것들.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즉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서 정말로 신속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그와 같은 특성들에 의해서 지지받으면서 이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은 이다. 뭐냐면 어떤 퀄리티, 특성인데 어떤 퀄리티냐면 가장 빈번하게도 성공에 기여하는 특성이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는 거야. 어디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 뭡니까? 그치. 열정이 있어야 되면서 재빠르고 민첩함이 또 있어야겠죠. 동시에 고집도 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어우러지면은 그 세 가지는 어떤 특성이 되는데 가장 자주, 그죠? 가장 자주 성공에 기여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